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첨단 산업 막아라. 미국, 일본, EU, 중국 직접 투자 주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점점 위기에 빠지고 있죠. 그 가장 큰 이유는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있고 지방정부들은 부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1대1로의 자금 회수가 어려워져 어려움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미국은 산업계의 쌀이라고 불리고 있는 반도체에 대한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자금이 더욱더 반도체에 치중하게 만들고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이러한 상황에서 서방 세력들은 중국으로 들어가는 자금까지 차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신냉전으로 불릴 만큼 이제는 진영 논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유주의냐 아니면 사회주의냐, 이제 어느 쪽에 줄을 설 건지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태까지 수익을 최우선 고려하는 투자에서 이제 안보를 고려한 투자를 더 중시해야 한다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등장하는 구호가 디커플링, 리쇼링, 프렌드쇼링이라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죠.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까지는 중국 시장은 매우 매력적인 시장이긴 합니다. 아직까지 인도 및 인도네시아와 같은 시장이 인프라 및 생태계 측면에서 중국만큼 성장해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자유진흥에서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국 시장을 잃지 않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등장하는 구호가 디리스킹입니다. 영어로 보면 디리스킹, 즉 리스크를 관리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핀셋으로 꽂다시피 해서 중국을 이 분야에서만은 투자를 막겠다. 다시 말하면 바이오, 반도체, 통신장비 등 첨단 산업에 대한 직접 투자를 제한해버리고 첨단 산업에서 중국의 성장을 막아버리겠다라는 거죠. 결국 반도체의 제한은 여전히 계속 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업으로, 즉 지금 소비 분야로서의 이러한 산업,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도 최첨단 반도체는 못 들어가죠. 엔비디아, 그리고 다른 기타, 퀄컴이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은 안 맞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첨단 산업 막아라, 미일, EU, 중국 직접 투자 주례입니다. 일본과 미국, EU가 중국 투자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각국의 해외 직접 투자액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것은 좀 봐주시면 되는데, 해외 직접 투자 총액이 미국과 같은 경우는 3,729억 6천만 달러, 대중 직접 투자액은 91억 5,300만 달러로 미국의 직접 투자액의 10위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1위는 영국이고 2위는 네덜란드, 3위는 아일랜드, 4위 캐나다, 5위 싱가포르이 됩니다. EU와 같은 경우는 987억 7,760만 유로, 그리고 대중 직접 투자액이 69억 7,210만 유로, EU 전체 투자로 보면 18위에 해당하고 1위 미국, 2위 영국, 3위 네덜란드, 4위 룩셈부르크, 5위 싱가포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해외 직접 투자 총액이 23조 2024억엔, 1위 대중 직접 투자액이 1조 2070억엔이고 일본의 대중 전체 해외 투자액에서 중국에 투자하는 비율이 3위에 해당합니다. 1위 미국, 2위 호주, 3위 중국, 4위 네덜란드, 5위 영국입니다. 독일 1690억 600만 유로를 해외에 직접 투자를 하고, 이 중에 중국의 투자 금액은 115억 3200만 유로, 6위에 해당하고요. 1위는 룩셈부르크, 2위 네덜란드, 3위 영국, 4위 프랑스, 5위 스웨덴. 영국과 같은 경우는 617억 4400만 파운드를 직접 투자를 하는데
중국과 같은 경우는 13억 4,600파운드를 하고 1위가 미국, 2위 영국 왕실 송영에 투자를 하고요. 3위 핀란드, 4위 아일랜드, 5위 홍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조금 넘어가 보고요. 자유진영에서의 해외 직접 투자는 지금 미국과 EU에 집중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EU 국가에. 다만 일본은 여전히 중국에서의 투자가 많은 편이죠. 3위에 했으니까 2022년. 일본은 중국이 보면 중국은 굉장히 큰 시장이고 특히 반도체 등 중국의 주요 제품들이 일본의 소부장을 구매해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이번 7월부터 이 소부장의 진출이 어려워진다라는 것. 그래서 이 투자 자체가 이제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점,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트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대중 직접 투자액의 명목 GDP 대비 추이를 보면 2016년을 제외하고 일본은 일관되게 0.2%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미국이나 EU의 경우 중국의 직접 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고 있죠. 일본은 중국에서 얻는 수익이 크기 때문에 미국, EU 기업에 비해 미중 긴장관계이나 코로나 감염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직접 투자를 적정 수준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뀌었죠. 반도체 소부장이 진출할 기회를 완전히 막아버리게 된 것. 결국 반도체 부분에서 이제 투자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한번 말하면 이겁니다. 일본이 중국에 투자해서 이것을 물품을 가져다가 소부장을 만들고 한국이나 여러 나라에 지금 판매하는데 이 자체가 조금 많이 힘들어졌다라는 것을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일본이 중국에 수출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트로는 2022년 일본 기업 현지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는데 향후 1, 2년 사이에 중국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여기서 이들 기업들이 이런 발표가 났어요. 중국 시장에 대해서 투자를 확대할 것인가? 아니면 축소할 것인가? 아니면 제3국으로 이전 철수할 것인가? 또 아니라면 현행을 유지할 것인가? 이것을 보면 2022년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확대하겠다라는 비율이 33.4%. 그런데 2021년을 보면 40.9%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7.5%포인트 하락이 된 상황. 그래서 투자의 의지가 좀 꺾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 현황 유지는 여전히 그대로 유지한다. 그래서 1+1 전략을 갖겠다. 중국에 투자를 하지만 이제 다른 곳으로 축소해서 이전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대의 경우 200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이 결과만 보더라도 일본은 중국에서의 사업 투자는 지금 반도체 부분과 같은 첨단 산업 부분은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기도 힘든 상황이 되는 것이죠. 제트로는 지금 2022년 일본 기업들이 해외 사업 확대를 도모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발표를 했는데 지금 해외 사업을 투자를 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나라들이 미국, 베트남, 중국 순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중국과 같은 경우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위를 차지했던 나라인데 이 퍼센티지가 떨어진 상황이죠. 그리고 2022년 일본 기업들이 가장 중시하는 수출처는 어디냐라는 것도 나왔는데 1위 중국, 2위 미국, 3위 서유럽, 4위 베트남, 5위 태국 이렇게 나와 있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중국과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4.7% 감소, 미국과 같은 경우는 1.2% 증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은 감소했지만 미국, 서유럽, 베트남, 태국은 다 증가를 했고 미국과 중국의 비율 자체가
0.4%포인트 차이로 매우 좁혀졌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수치만 보더라도 중국 기업들에게 중국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아볼 내용은 매력 떨어진 중국 시장입니다. 그것도 제조 부분에서도요. 2021년 대중 직접 투자의 수익률이 15.1%. 이 수치는 다른 국가의 평균 수익률인 6.9%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력은 점점 더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는 글로벌 투자에서 중국 중요성에 대해서 조사 발표하고 있는데 2022년 조사에서는 조사 개시 이후 처음으로 50%를 밑도는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제1투자처로 중국을 선택한 기업도 14%로 전년 대비 무려 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또한 2023년 중국 투자 계획에 대해서 투자 확대 계획 없음이 46%로 이는 2022년 29%에서 무려 17%나 대폭 하락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 대한 투자는 이제 거의 멈추겠다라고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동시에 투자 감소는 9%로 이는 전년 대비 4%포인트 증가한 것이죠. 중국 밖에서의 생산 조달 이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록을 보면 계획 없다,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 이전을 위한 프로세스 개시 완료, 이것을 보는데 계획 없다가 지금 74%, 검토하고 있고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가 12%, 이전을 위한 프로세스 완료가 12%로 지금 이전에 대한 계획을 하고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업체들이 24%나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계획 없다가 9%포인트 감소, 그리고 이전에 대한 그 프로세스까지 완전히 완료된 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각각 5%포인트 증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을 검토하거나 이미 이전한 이유에 대해서도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물어봤는데요. 그 이유를 보면 리스크 관리가 60%로 40%포인트 상승, 코로나 방역 조치가 57%로 40%포인트 상승, 미중 무역 마찰이 43%로 14%포인트 상승, 지정학적 긴장 상승이 20%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대체 투자처로 미국 기업들이 고려하고 있는 곳은 어디냐라는 질문에 미국이 30%로 6%포인트 상승, 아시안 개도국이 29%로 1%포인트 상승, 아시아 선진국이 15%로 2%포인트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제중 EU 상공회의소도 발표를 했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대책 엄격화 이후 이전 검토라고 응답한 기업이 무려 23%나 되었습니다. 중국의 투자 매력에 대해서는 크게 감소가 40%, 약간 감소가 30%로 투자 매력이 감소했다라는 의견이 약 80%에 달했다는 것이죠. EU 가운데 가장 큰 경제를 가진 독일의 경우 제중 독일 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투자 매력도 감소가 58%로 50%가 웃돌았습니다. 결국 중국은 투자할 곳이 못 되는 상황이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 일본, EU 모두 이전과 비교해 중국 사업에 소극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전 철수를 검토하는 기업의 비율은 일본이 아직 미국이나 EU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본은 이제 어떻게 바뀔 것이냐? 반도체 제재가 이때 발표가 됐는데 어떤 상황으로 이제 바뀔 것이냐라는 그런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의 대중투자 기류가 변하고 있습니다. 비제조업을 중심으로 실적이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죠. 지금 제조업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제재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많은 기업들이 탈중을 하고 있는 상황, 특히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는 중국의 전체 전자산업의 하락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물론 마이크론의 제품을 들어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한국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외국의 물건을 특히 중국의 물건을 팔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름아름 다른 곳을 통해서 물건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중 직접 투자 수익률도 2021년 제조업이 14.5%, 비제조업이 16.3%로 비제조업의 우위 구조였습니다. 이는 중국이 원하는 제조업 분야에 투자와는 달리 비제조업 분야 투자로 집중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일본이 중국의 비제조업에 대한 수익 확대의 이유는 바로 소비시장의 확대입니다. 이는 중국이 원하는 소비시장으로서의 중국입니다. 미국은 현재 중국을 바이오, 반도체, 전자장비, 통신장비 등 첨단 제조업에서 성장을 멈추고 소비하는 시장으로의 확대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술 수출을 금지하는 추세로 인해 향후 그 증가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이는 중국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들고 나온 것이 바로 중국 제조 2025 Made in China 2025입니다. 반도체 굴기도 여기에서 나온 것이죠. 자, 지금 우리가 중국 제조 2025에 대해서 조금 깊이 알아봐야 되는데 여기 지금 중국이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에너지 자동차. 여기 신에너지 자동차가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전기차.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차, 배터리 부품 개발, 그리고 첨단 선박 장비. 이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해군의 능력을 키우겠다라는 것이고 심해 탐사, 해저 정거장, 크루즈선 개발 이렇게 나와 있고 신재생에너지 장비, 이게 ESS 부분이고 LF 배터리를 이용한 ESS가 지금 많이 되고 있고 산업용 로봇, 첨단 의료기기, 농업기계 장비, 반도체 칩, 항공우주 장비, 선진궤도 교통설비, 신소재 이렇게 10개 부분에 지금 가장 큰 포인트를 맞춰서 지금 중국 제조 2025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이 중국 제조 2025를 깡그리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국 제조 2025만 생각하면 머리가 너무 아프다라고 말을 했을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큰 그림을 그려놨고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되죠. 일본도 이 기류의 편성에 소비시장 확대를 배경으로 각종 기업들의 진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시 체인점인 스시로는 2021년 9월 광동성 광저우시에 1호점을 개점한 이후 2022년 11월까지 12개의 점포수로 늘어났습니다. 가구 인테리어 용품 체인점인 니토리는 2014년 무한시에 1호점, 그리고 2023년 4월까지 68개의 점포를 개점했습니다. 투자나 기술에서 규제가 없는 중국 소비시장으로의 진출은 시장의 크기나 수익성 등을 고려해 일본 기업들의 진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투자도 지금 소비재를 중심으로 투자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을 부르짖는 배경이 되는 것이기도 하죠. 유럽과 같은 경우도 중국 시장 너무 막지 마. 우리가 여기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너희가 미국이 너무 강력하게 하는데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 길을 살려줘 라고 지금 독일하고 지금 프랑스가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G7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것이 디커플링이 아닌 산업 동조화가 아닌 디리스킹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는 탈세계화가 아닌 재세계화를 부르짖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볼 때 첨단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한국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의 성장은 중국 내에서는 더 이상 없을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도 최근 자국 반도체 업체의 인수를 추진한 윙텍의 자회사 넥스페리아에 제동을 건 것도 다 이러한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첨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중국 편입은 이제 소비재로 분류되는 것만 허용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근본이 되는 반도체, 통신 장비, 이러한 모든 기반 장비가 되는 것들이 이제 모조리 깡그리 너희는 성장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난해 이렇게 얘기했죠. 한국하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같이 공동 연구를 해봐. 공동 연구를 해서 이 바이오 부분이나 아니면 배터리, 반도체 이러한 쪽으로 통신 장비, 6G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공동으로 개발해야 되겠다. 라고 말이 나온 것도 다 이러한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근 머스크 테슬라 CEO,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CEO 등이 최근 중국을 방문한 것도 이러한 변화된 미국 정책, 다시 말하면 디리스킹을 배경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엔비디아의 CEO이죠. 엔비디아 CEO도 지금 최근에 이러한 이야기의 배경도 다 이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면 이제 완전 통제, 중국에 대해서 완전 통제를 하는 것은 이제 안 된다. 그리고 소비국가로서의 중국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손을 흔들면서 화폐의 손질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첨단 산업으로의 성장은 중국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전자산업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탈중국이 답이다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중국 내에 있어봤자 성장은 더 이상은 없다. 있으면 성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 라고 보면 되죠. 제가 디리스킹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